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쌍끌이 형님께서 꼽은 주제부터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거 봐야겠죠. 10월 오늘 문을 엽니다. 10월의 증시 키포인트 받아보도록 하고요. 자, 간밤 마감된 미증시 흐름에 대해서 먼저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새벽에 깨면은 습관적으로 폰 가지고 뉴욕 증시 보는데 한 3시쯤 됐을 거예요. 그 다우는 마이너스고 나스닥은 플러스였는데 5시에 깨서 다시 보니까 다우는 더 많이 빠졌고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반전이 됐고 좀 흐름이 좋지 않은 흐름이고 9월 내내 고생시키더니 마지막 날까지 좀 계속 좀 고생을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도 0.7%가 빠졌고요. 그나마 좀 덜 빠진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근데 마이너스 0.2%로 비교적 덜 빠졌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캐터필러가 마이너스 3%, 보잉도 마이너스 2.4%. 요새 잘 나가던 쉐브론도 유가가 조금 올랐는데 1.8%가 빠졌고 금융주도 약세 보였습니다. JP모건이 1.4%가 하락했고요. 여행주가 올라왔네요. 트립닷컴이 3.7%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조정 좀 받았던 AMD가 2.5%. 그리고 이 종목 요새 잘 나가죠. 넷플릭스도 1.9%가 올랐고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인해서 신고가를 갔다. 이게 한국 콘텐츠로 인해서 좀 그 득을 보는 넷플릭스라고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북미 지역 콘텐츠 만들려면 한 100억 원 이상씩 투자를 하는데 넷플릭스는 좀 가성비가 좋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가입자 수도 늘고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1달러 스토어라고 그러죠. 그 달러트리 아주 뭐 1달러 이상 제품 판다고 해서 급등을 했었는데 어제는 뭐 5% 가까이 좀 다시 반락이 나왔고요. 달러 인덱스는 약보합인데 지금 94달러대로 위로 올라와 있어서 상당히 좀 기분은 좋지 않은 모습이고 유가는 뭐 소폭 올랐습니다. 국채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내리면서 사흘 만에 1.4%대로 내려앉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트는 체감적으로 보면 저만 그렇게 느꼈나 9월달 들어서 우리 시장만 유달리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 하고 이제 주요 지수들 9월달 등락을 한번 좀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빠졌던 건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나스닥 지수가 5% 넘게 빠졌고 항생 지수가 홍다 여파죠. 홍다는 그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5%가 빠졌고 그 다음에 S&P 500. 사실 코스피만 빠졌던 건 아닌데 아시아권 증시 중에서는 니케이가 총리가 재선 출마 안 한다 그랬더니 막 폭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 희한해요. 상해 증시는 홍다 얘기가 있었는데 홍다는 상해 증시에 상장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9월 달에 상해 종합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시장만 빠졌던 건 아닌데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안에서 또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외국인이 어제 1, 2, 3등이 다 SK그룹주예요. 하이닉스, 이노베이션, 아이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인데 이 중에서 수급 제일 좋은 게 SK 이노베이션이 제일 좋죠. 4월 연속 지금 쌍끌이 매수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SK 아이 테크놀로지라든지 LG화학도 지금 그 납품 재개한다는 얘기 때문에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이고 하나솔루션도 쌍끌입니다. 그 SK그룹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외국인들이? SK 이노베이션 사는 건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는 것 같고 이노베이션은 분명히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 포드랑 합작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한 3조 원 정도만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5조 원까지 늘어났잖아요. 그 얘기는 포드 픽업 트럭 얘기했는데 이게 흥행이 잘 돼요. 이런 모멘텀이 있는 거. 거기다가 유가 올라가고 양수 겸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IET도 지금 뭐 이 정도면은 매수할 만한 가격까지 좀 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솔루션도 소급 좋고요. 크래프톤이 기관이 무려 15일 연속으로 좀 사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요새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종목이고 코스닥은 제가 그저께 엔터주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엔터주들 다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수급상 가장 돋보인 거는 엔터주. 그중에서도 이제 연예 기획사들 수급이 가장 돋보였고 뭐 동아기업 첨보, 유바이오로직스, 록십사, 랩셀 뭐 이런 종목들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제 좀 시장의 중심은 엔터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 뭐 그저께도 대장주는 좀 하이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쌍끌이 들어왔고 대장주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외국인은 쭉 팔다가 비로소 이제 조금 돌아서는 모습인데 좀 매수로 돌아설 것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나흘째 그 국내 기관이 사주고 있는데 그 핵심은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수급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수급 흐름이 좋고 이 종목은 실적상으로 봤을 때 3분기 최대 실적
상반기에 활동했던 게 반영되는 게 3분기, 4분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좀 좋을 것 같고 뭐 요새 뭐 그 MD라든지 머천다이징이라든지 굿즈 이런 상품 판매가 뭐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위버스가 지금을 보면은 플랫폼 기업이 맞잖아요. 예. 특히 이제 위버스에 블랙핑크 들어오면서 뭐 완전히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핑크는 하이브 소속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위버스의 그런 아티스트들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시너지가 양사에 다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드디어 오프라인 콘서트를 미국에서 개최한다. 위드 코로나 중인데 실적도 좋고 실적 컨센서스도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그 부담으로 됐던 게 중국 얘기였는데요. 중국에서 계속 규제를 하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 논조를 보면은 중국 없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뭐 그래서 영향 크지 않고 특히나 규제 리스크가 잠깐 비켜나갈 수 있는 게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중국이 휴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경도 휴일이기 때문에 그때 하기도 뭐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만만하게 지금 가격에도 어제 좀 올랐는데 접근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예. 근데 요즘같이 어수선한 때에 차라리 중국 휴장인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오늘은 홍콩이랑 중국 같이 휴장이고 홍콩은 하루 휴장, 중국은 7일까지 7일까지 휴장입니다. 목요일까지 휴장입니다. 황금절이에요, 국경절.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브는 쌍끌이 형님께서 주목하시는 쌍끌이 대장주 말씀을 주신 거고 시장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일단은 사흘 만에 시장이 하락을 끊어내는 모습이긴 했는데 우리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데 뭐 10월 시장 시작돼갖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관점에서 한번 좀 볼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그 264개사, 그러니까 3곳 이상에서 컨센서스를 제시한 그 회사를 대상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596조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2분기가 사상 최대였는데요. 그거보다 더 늘어날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가율로 보면은 50%가 좀 안 돼요. 기저효과가 이제 약해지는 거죠. 1, 2분기는 기저효과가 세게 작용을 했는데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는 게 4분기에는 그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이익 증가율은 늘어나는데 54조 원 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이익 절대 규모가 좀 줄어들 거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뭐 접근해야 될 게 그럼 4분기까지도 괜찮은 업종을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예. 그 중에서 그렇게 보면은 2차 전지라든지 정유, 그다음에 그 건설, 엔터테인먼트 이런 정도가 4분기에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항공도 일단 뭐 그 항공이나 해운 같은 운수 창고주도 뭐 그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건설주는 3분기보다는 오히려 4분기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센서스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종목들로 보면은 컨센서스 올라간 종목이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1등은 대한항공이에요. 가장 세게 컨센서스가 상향된 종목이고 뭐 LX 세미콘이라든지 뭐 여러 그 표로 잠깐 그 종목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제 눈에는 왜 엔터주만 보이죠? YG 엔터하고 하이브하고 컨센서스가 많이 상향됐다는 거 이런 정도만 보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종목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3분기에서 4분기까지 업종이 그 업황이 좋아질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시클리컬이랑은 좀 관계가 없는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굉장히 지금 그 실적은 좋아지는데 그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렵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부채 한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셧다운 문제가 가까스로 해결이 됐는데 애초에 이건 악재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미국은 습관적으로 셧다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 열흘 이상 셧다운이 발생했던 것도 클린턴 대통령 때 한 번, 오바마 대통령 때 한 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때 한 번인데 셧다운 기간 동안에 S&P 500은 전혀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데 문제는 부채 한도 얘기인데요. 미국은 부채가 계속 늘어가는 나라인데 2019년 7월 말에 부채 한도를 늘려준 게 아니라 유예를 시켜줍니다. 올해 7월 말까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유예예요, 유예. 그러니까 부채는 줄어들진 않는데 사실 지금 정도면 한도를 늘리는 게 맞는데요. 네. 이게 좀 복잡해지면은 2011년도에 이것 때문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사상 최초로 강등이 됐었거든요.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글로벌 그때 증시가. 제가 그때 당시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잘못은 일반 애들이 해놓고 벌은 2반 애들, 3반 애들이 받는다. 조금 전에 지수 보면은
한 2달 반 만에 그 S&P 500 지수는 그 지수를 회복을 했거든요. 예. 근데 코스피는 절대로 회복을 못했어요. 쭉 빠진 다음에 밑에서 계속 헤매다가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이제 그 유명한 박스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몇 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8년 박스피였어요. 그렇죠. 예, 제 기억. 박스피라는 얘기가 등장했을 당시인데 달러는 오히려 또 강세로 가고 참 이상한 세상인데 만약에 부채 한도 문제가 조금 노이즈가 있을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가 충격을 받을 것 같고 아마 그렇지 않을 거로 기대를 한번 좀 해보고요. 세 번째로 이제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 이 부분도 이슈가 되는데 이게 올해는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덩치가 커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 말 그 주식 보유 금액이 660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의 비중도 28%. 그러니까 과거랑은 얘기가 좀 틀려지는 거죠. 예. 훨씬 더 시장에 충격이 있고 특히나 대상이 이제 10억 원인데 10억 원 이상 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만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4분기에는 일단 이런 종목들은 너무 작은 종목들 좀 피해가야 될 것 같고 물론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카카오, 네이버, 자동차 이런 쪽 많이 샀는데 예. 이런 쪽은 영향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등치가 워낙 크니까. 근데 좀 등치가 작은 종목들 중에서는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소재 같은 경우도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확 올라가고 금액이 커진 종목들이 많잖아요. 3번은 그런 매물도 한번 이번 주에 한번 받았던 것 같고 그런 종목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반대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관 외국인이 갖고 있는 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더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샀던 종목들 봤더니 뭐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S-오일 다 탐나는 종목들이죠. S-오일, 하나솔루션 대체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게 뭐 9월달에도 10월달에도 마찬가지고 4분기에도 마찬가지고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는 지금 뭐 확진자 수가 3,000명이 넘어가도 좀 위드 코로나로 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이제 뭐 기준 자체가 확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중증이라든지 사망자 수, 그다음에 그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지 백신 접종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관련주들 계속 관심 가지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얘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홍다 얘기도 적어도 뭐 좀 연휴가 길기 때문에 이게 뭐 노이즈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변수고요. 다만 이제 11월 달에 중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은 부도를 내더라도 질서 있는 부도가 되지 않겠냐. 이 정도만 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홍다 변수는 큰 변수를 보진 않습니다. 거의 뭐 디폴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10월 전체에 대해서는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참고로 미국의 부채 한도 데드라인 10월 18일입니다. 그리고 10월에 그럼 볼만한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 위드 코로나 관련주와 금리 인상 수혜주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